반갑습니다. 소마 코칭 스튜디오의 최광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10강, 벌써 10강이네요. 10강 요방형근 탐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감각운동 기억 상실증을 일으키는 핵심 근육인 이 복직근, 척추 기립근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어요. 오늘은 요 방향근입니다. 감각운동 기억 상실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소마틱스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용어를 굉장히 자주 듣습니다. 감각운동 기억 상실증하고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비기능적 움직임 패턴이라는 이런 용어도 종종 듣는데, 물론 감각운동 기억 상실증이 왜 일어나고 그 근본적인 그 이론적 기반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워낙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이론들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이제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소마틱스 책을 이렇게 참조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에 대해서는 소마틱스 책을 보시고, 비기능적 움직임 패턴에 대해서는 근육 재훈련요법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해 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아주 깊은 이론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감각과 운동에 대해서 기억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느끼는 거, 그걸 감각한다고 하죠. 느끼는 감각이 떨어진 거. 주로 이제 소마틱스에서 말하는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같은 이런 외제 감각이 아니라 내재 감각. 근육의 길이가 변하는 거, 건에 걸리는 장력, 장부의 압박 신호, 전정 미로 반사 같은 이런, 우리가 눈을 감고도 손을 움직이는데 이걸 다 인지할 수 있잖아요. 손과 발을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이걸 다 인지할 수 있어요. 이거를 왜 인지할 수 있는 거죠?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피부로 느낀 것도 아닌데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그걸 인지할 수 있는 고유수용 감각이라는 감각기관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라는 용어를 쓸 때 소마틱스에서 말하는 감각은 이 운동 감각, 우리가 움직일 때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감각들의 그 감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 그리고 감각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운동도 기억 상실이 된다는 말은, 내가 이제 뭐 허리 근육 그리고 등의 근육, 복부의 근육을 써가지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손 주변의 근육을 써가지고 또 손을 움직이고, 이런 근육에 대한 나의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 그래서 감각 능력과 운동 능력이 동시에 떨어진 상태를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보자면은 오늘 하게 되는 이 요방형근 탐험. 요방형근 탐험이 딱 그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을 확인하기 좋은 탐험입니다. 자, 의자에 이렇게 바르게 앉아가지고 초기값을 확인해 볼까요? 초기값을 확인한다는 것은 앉은 상태에서 정적 바디 스캔과 동적 바디 스캔을 한다는 거예요. 앉은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이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바디 스캔을 쭉 해보세요. 주로 발바닥과 이제 좌골이 바닥에 닿는 느낌을 확인하는 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골반의 좌골 꼭대기가 아니라 좌골 앞쪽 플랫폼으로 앉는 거, 바른 앉기 자세라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바른 앉기 자세의 기준을 저는 앞쪽 플랫폼, 좌골의 앞쪽 플랫폼의 어떤 이상적인 지점으로 앉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크레이그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중립 전위 자세, 말이 어렵죠. 중립 전위
자세라고요. 골반이 약간의 전방전이를 이룬 상태에서 좌골의 앞쪽 플랫폼으로 앉는데 골반, 흉곽, 머리 복합체, 이 무거운 세 개의 덩어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목뼈, 중간에 있는 요추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중력장 안에서 최대한 바른 정렬을 이룬 상태. 또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길지만 바르게 앉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중립전이 자세라는 거는 앉은 상태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 막 앉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골 꼭대기로 앉는 느낌이 나는데 뭐 복직근이나 척추 기립근 이런 것 목의 긴장들이 빠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골반이 전방으로 살짝 돌아가서 좌골 꼭대기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앉는 게 편하게 느껴지게 돼요.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거는 탐험을 잘했다라는 거고 우리 몸의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 떨어졌다.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 깨어났다. 깨어났다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기억 상실된 게 깨어났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감각 운동 지성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발로 걷죠. 발바닥을 지면에 대고 그리고 뒤태를 움직이면서 걸어요. 다리가 없다면은 좌골이 발 역할을 하겠죠. 자,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리가 없는데 좌골로 걷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른쪽, 왼쪽 좌골이 발이에요, 발. 그럼 허리에 있는 이 두 개의 요 방향근은 발 위쪽에 있는 다리, 허벅지 이런 거에 해당되겠죠. 자, 우리가 잘 걸으려면은 발바닥이 지면에 떨어지고 허벅지도 앞으로 움직이고 오른발 왼발이 서로 대칭적으로 균형 있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리 근육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뭐 허리 근육만 쓰인 건 아니지만 이 주동적인 근육이 요 방향근이니까 요 방향근 지금 허리 여기 잡아보시면은 대충 이 정도 있습니다. 허리에 있는 근육을 활용을 해가지고 좌골을 바닥에서 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걸으려면 발바닥이 지면에 떨어지듯이 왼쪽 요 방향근을 수축해서 왼쪽 좌골을 바닥에서 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건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왼쪽은 잘 떼지는데 상대적으로 오른쪽으로 딱 떼봤을 때 뭔가 안 되네. 왼쪽은 좀 잘 되더니만 오른쪽은 안 되네. 또 반대로 오른쪽은 잘 되는데 왼쪽은 뭔가 어색하네. 이런 느낌이 난다는 거는 좌우의 요 방향근의 감각 운동 기억 상실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한번 떼보시고 오른쪽 한번 떼보세요. 자, 우리가 이게 동적 바디 스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앉은 상태에서 내 처음 상태, 초기값을 확인하는 거예요. 무게분산, 긴장, 호흡 이런 것들은 다 했다고 간주를 하고 오른쪽 떼보면은 저는 잘 떼지긴 하는데 왼쪽 좌골을 왼쪽 요 방향근을 수축해서 떼는 느낌보다는 오른쪽을 떼는 느낌이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이 나네요. 조금 더 불편한 느낌이 나요. 물론 둘 다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앉아가지고 허리를 하라고 하니까 좌골이 바닥에 안 떨어지니까 몸을 이렇게 써가지고 몸을 기울이면서 떼는 거. 이거는 거의 요 방향근의 통제력이 운동 능력 자체가 확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육을 수축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 그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수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뗄 수 있을 정도면은 그래도 뭐 나름 건강한 거지만 전혀 못 되거나 좌우 차이가 많이 난다 싶으면은 내 몸에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그거를 수학적으로 몇 점 이렇게 따지기는 어렵겠죠. 어깨만 봐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어깨를 올리는 느낌하고 왼쪽 어깨를 올리는 느낌이
미묘하게 달라요.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잘 안 올라가고 뭔가 뻑뻑하고 통제력이 떨어져 있는 쪽이 감각운동 기억상실되어 있는 쪽이다. 조금이라도 더 상대적으로 감각운동 기억상실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좌우, 전후, 상하의 상태를 내 감각운동 기억상실 상태를 만약에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그 그림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서 신경계의 어떤 회로로서 기억이 되어 있겠죠. 이것 자체가 소마의 어떤 일부, 그리고 아까 소마를 얘기했지만 신경계에 기록된 몸을 소마라고 했죠. 그 신경계의 일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을 통제를 못한다. 오른쪽 소마의 그림이 뭔가 이렇게 흐릿한 거겠죠. 오른쪽 어깨가 뭔가 통제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안 올라가. 그거는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소마의 오른쪽 어깨와 관련되어 있는 신경노가 뭔가 흐릿해진 상태, 감각, 운동, 기억 상실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돼 있고 통제가 잘 돼 있고 잘 움직이는 쪽은 훨씬 더 소마가 깨어난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방향근 오른쪽 왼쪽 검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동적 바디 스캔이라고 했어요. 오늘 요 방향근 탐험 첫 번째는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잘 안 된 쪽, 통제력이 떨어진 쪽, 그쪽을 우리가 펜디큘레이션 수축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이에요. 자, 오른쪽을 저는 할 테니까 여러분은 둘 다 안 되신 분은 설정을 해가지고 한쪽을 잡기 바랍니다. 자, 5번 정도만 수축했다가 놨다. 이렇게 할게요. 자, 수축. 오른쪽 요 방향근을 수축했다가 저는 좌골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셋, 수축, 이완. 이완한 상태에서는 완전 힘을 쭉 빼셔야 돼요. 다시 수축, 이완. 기분 좋게 쭉 수축, 과하지 않게 기분 좋게 수축을 했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자, 이게 첫 번째 탐험입니다. 자, 5번에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시면은 피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검사.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확실히 초기값에 비해서 좌우 요 방향근을 이용해서 좌골을 바닥에서 때리는 느낌이 조금 더 아주 미세할지도 모르지만 아주 조금 더 대칭적으로 또는 통제력이 살아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끼셨나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 하나, 조금 빠르게 둘, 수축, 이완, 셋, 넷, 다섯. 자, 오른쪽만 2번 이렇게 했어요. 이 방향근은 굉장히 입체적인 근육이에요. 우리 몸에 바로 옆에만 있지 않고 약간 사선으로도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이기 때문에 몸을 살짝 틀고 나서 살짝 왼쪽으로 틀고 나서 다시 들었다 놨다 해볼게요. 하나. 그럼 약간 다른 섬유들을 쓸 수 있어요. 더 많은 영역, 이 방향근의 더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감각운동 기억상실증을 깨울 수 있는 거죠. 자, 5번 약간 빠른 속도로 수축 이완을 했어요. 이번에는 우회전 해가지고 똑같이 해볼게요. 우회전 하니까 조금 왼쪽보다 들 올렸다가 내려놓는 느낌이 좀 다르네요. 조금 더 통제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넷, 자, 5.
자, 정중앙에서 시선을 정면을 보고 옆쪽 바로 옆으로 있던 거 한번 약간 왼쪽으로 틀어서 사선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틀어서 사선으로 전부 초기값 맨 처음에 검사할 때 안 좋았던 쪽 통제력이 떨어져 있던 쪽 잘 안 움직인 쪽 그쪽을 가지고 동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좌우로 우리가 지난번에 골반을 전방전이 후방전이 전방전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연습을 했죠. 이거는 좌고를 좌우로 움직이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해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좌우 통제력이 좋은 느낌이 납니다. 파동이 골반을 앞뒤로 움직이면은 전후 파동이 척추 파동이 올라간다면은 좌우로 움직이면은 좌우 파동이 올라가요. 두 가지 파동이 전부 다 척추에서 자연스럽게 유동적으로 연결성 있게 전해져야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 더 회전 파동이라는 게 또 있어요. 좌회전, 우회전. 그거는 언젠가 하겠죠. 자, 요 방향근 내 감각 운동 기억 상실증을 확인하고 그거를 정말 간단한 요 방향근 펜디큘레이션 수축으로 좀 풀어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자면은 자, 이번에는 어깨를 좀 동원을 해봅시다. 왼쪽 좌골을 바닥에 들면서 오른쪽 어깨를 끌어올리고 오른쪽 좌골을 들면서 왼쪽 어깨를 끌어올려 볼게요. 자, 어느 쪽이 더 불편한가? 이거는 좌골을 들 때하고 상관없이 지금 현재 느낌을 기준으로 합니다. 왼쪽 좌골을 들면서 오른쪽 어깨를 귀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고 반대로 오른쪽 좌골을 들면서 왼쪽 어깨를 왼쪽 귀 쪽으로 끌어올립니다. 몸은 중립자세, 최대한 중앙을 유지합니다. 자, 안 좋은 쪽이 느껴지셨죠? 안 좋은 쪽이 느껴졌다면은 자, 저는 오른쪽 어깨를 올리면서 왼쪽 좌골을 드는 느낌이 좀 더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동작을 해볼게요. 그대로 그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 맞게 피드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어깨를 두고 왼쪽 좌골을 드는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동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하지 않은 이유가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면서 동작을 하게 되면은 동작의 횟수보다 중요한 거는 뇌에 세팅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면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맨 처음에 비해서 훨씬 더 좌골을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 좌우의 요 방향근을 통제하는 느낌이 진화했다, 진보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횟수를 늘리고 세트를 2세트, 3세트를 하게 된다면은 확실히 요 방향근이 더 깨어나겠죠. 자, 여기에 만약에 제가 어깨만 올렸지만 만약에 손을 이런 자세에서 손을 마치 기지개 켜듯이 그리고 펜디큘레이션이 기지개라고 했어요. 기지개 켜듯이 동작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탐험은 왼쪽 좌골을 들면서 오른쪽 손을 쭉 뻗어요. 최대한 기지개 켜듯이 기분 좋게. 그리고 돌아오고 오른쪽 좌골을 들면서 왼쪽 팔을 쫙 뻗어요. 자, 어느 쪽이 불편하게 느껴지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기 몸에 따라서. 자, 저는 왼쪽 손을 뻗으면서 오른쪽 좌골을 드는 느낌이 지금 현재는 좀 더 불편한 느낌이 납니다. 뭔가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나요. 자, 그러면은 왼쪽만 가지고 왼쪽 손을 뻗으면서 오른쪽 좌골을 드는 동작을 5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때 척추가 C자형으로 쭉 꺾어지도록 합니다. 넷. 다섯. 자, 저는 정중앙에 이 중립 자세에서 이렇게 했지만 약간씩 몸을 틀면서 동작을 하면은 좀 더 다양한 면에서 우리 몸의 측면을, 우리 몸의 측면이죠. 측면을 더 자극할 수 있어요. 몸의 전후 근육들을 자극해서 풀어줘도 몸의 변화가 많지만 특히 측면을 보통 잘 안 자극을 하고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탐구를 잘 안 해요. 그렇죠? 측면을 써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평소. 앞뒤로는 많이 움직이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측면을 조금만 풀어줘도 앉은 자세가 굉장히 달라져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바디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무게 분산만 할게요. 호흡 긴장은 잊어버리시고 골반을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중립전이 자세를 찾아봐요. 자, 맨 처음 느낌보다 좀 더 앞으로 앞쪽 플랫폼으로 골반이 이동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옆쪽 근육을 풀었는데 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갔지? 네,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방향근 탐험까지 했습니다. 제가 이제 21강에다가 지금까지 했던 동작들을 모아가지고 10분 시퀀스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 하셔가지고 10분 시퀀스를 하시고 11강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 시퀀스는 보너스 팁이라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강은 10분 시퀀스를 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